안녕하세요. 수능 준비 원리 수능 확통 문제 해설 확률 분포 관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관련된 문제들은 다뤄보고요. 요 다음에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추정 문제, 그런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형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x가 a와 oa 사이에 있을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x는 이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우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라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간별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x가 0과 2a 사이에 있을 때 절대값 x-a다.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이 절대값 안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나눠야 되죠. 그래서 x가 0과 a 사이에 있을 경우 fx가 어떻게 되나 살펴봐야 됩니다. x가 a보다 적을 때, 클 때 둘로 나눌 수 있죠. x가 a보다 작을 때, 뭐 0보다 크고, x가 a보다 크고 2a보다 작을 때, 뭐 여기 절대 등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두 경우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 그래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x가 a보다 적을 때는 이 안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죠. 맞죠? 더하기 a. 언제? x가 a보다 적을 때. 그 다음에 x가 a와 2a 사이에 있을 때 요 그래프, 요 범위하고 요 절대값 안에 나누어 줘야 되는 구역하고를 잘 따로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거는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더하기 a. 언제?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적을 때. 자, 여기에서 두 파트가 나눴어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x가 2a에서 6a 사이에 이런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2a와 4a, 2a보다 크고 4a보다 적을 때 요한이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4a 더하기 2a가 되는 거죠. 언제? 2a보다 크거나 같고 6a네요. 그렇죠? 일단은 4a보다 작을 때 요 안이 마이너스이므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a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a보다 크고 4a보다 크거나 같고 6a보다 적을 경우 요 절대값 안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a 플러스 2a. 언제? 4a보다 크거나 같고 6a보다 적을 때. 그리고 나머지 범위에서는 0, 뭐 0 이런 거는 이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러면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것만 봐가지고는 복잡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x가 있고 여기가 fx인데 0과 a 사이에, 그러니까 a, 2a, 무슨 3a가 있을 거고 4a, 5a, 6a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a, 2a, 3a, 4a, 5a, 6a 범위를 이렇게 6개로 나누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x가 a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적을 때 이게 플러스 a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다.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a고.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적은 이 범위 내에서 이 두 번째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a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a. 예. 그러니까 그 기울기는 1인 거죠. 그렇죠? 1인 거고. 여기 뭐 2a가 어디쯤인가 좀 나중에 살펴보죠. 그리고 2a과 2a에서 4a까지 플러스 x 마이너스 2a니까 기울기는 이것과 같이 쭉 올라가서 4a까지 이렇게 될 거고 4a까지 됐죠? 그리고 마지막 4a와 6a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a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된다. 4a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4a일 때는 여기 대입하면 그 점이 x가 4a일 때의 확률 밀도 함수의 높이 이 값이 2a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뭡니까? 면적이 1이라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a와 oa 사이의 확률을 역시 면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a 곱하기 a 그러니까 2a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이 면적은 4a 2분의 1에 이게 4a 높이가 2a 그러면 a제곱 4a제곱 5a제곱이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는 루트 5분의 1. a가 루트 5분의 1인 것이 알려졌으면 저거는 이제 쉬운 거죠. 그렇죠? a, x, oa. a에서부터 oa까지. 이거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으니까 그냥 구할 수 있겠어요. 자관 2분의 1 a제곱 요거 높이 해서 2분의 1 a제곱 요거 먼저 구했어요. 더하기 2분의 1에 요거 구했어. 그러면 4a 제곱 더하기 뭐죠? 요거 구했어. 그리고 요 반에서 이 면적을 뺀 2분의 1에 2a 곱하기 2a 빼기 2분의 1 a제곱 하면 되는데 이 값이 2a제곱 더하기 2a제곱 해서 4a 제곱이므로 원하는 답은 4의 a제곱 그래서 5분의 4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문제, 이 절대값이 붙어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아래 면적의 합이 전체 면적이 1이라는 확률 밀도 함수 또는 확률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1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 아주 심플한 단순한 문제여서 뭐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죠. 0부터 1까지 접근하기를 kx 확률 밀도 함수 1-x 3승 dx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예? 예.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K 값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24K도 당연히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적분 뭐 쉽게들 다 하시죠? 0부터 1까지 K 앞으로 빼고 X, X 4승, DX. 그러면 K 앞으로 빼고 큰 괄호를 열고 2분의 X 제곱 0과 1,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5분의 X 5승 0부터 1까지. 네. 그러면 K에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10분의 3 K이고 이게 뭐야? 1이 된다. 그래서 K는 3분의 10이다. 네. 24 곱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24번. X는 정규 분포하는데 평균이 M이고 분산이 4. Y는 정규 분포하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한다. 상수 A에 대해서 X와 Y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한다. 예. 이 조건이 이제 가나로 되어 있어요. Y는 3X 마이너스 A. 예. X가 4보다 작을 확률은 Y가 A보다 클 확률과 같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는 Y의 평균, X의 평균, Y의 평균이 주어져 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로부터 실마리를 풀기 시작을 해야죠. 예, 그러면 우선 Y의 기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Y는 3X 마이너스 A 3의 X의 기대값 마이너스 A. 지금 풀고 있는 이 정도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소위 말해서 뭐예요? 이 실제 문제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거 왜 저렇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예. 마이너스 A. 이게 뭐야? M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 어떤 관계? 이 M은 A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Y의 분산은 분산 3x-a. 요거는 뭐죠? 9x의 분산. 예. 이게 뭐야? 시그마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예? 시그마 제곱? 근데 예. x의 분산이 지금 4니까 36이 되는 거고 여기서 시그마는 6으로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분산 4, 이게 4. 자, 두 번째 주어진 저 나라는 조건에서부터 이제 뭐 아무래도 표준화 정규분포 표도 주어지고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나왔다 그러면 우선 표준화 생각을 해야 됩니다.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표준화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x 마이너스 평균 빼고 표준편차 2로 나눈다. 한쪽에 이렇게 했으면 다른 쪽도 똑같은 작업을 한다. 4 마이너스 m 나누기 2. 이거는 g 4 마이너스 m 나누기 2. 그렇죠? 이것과 y가 a보다 큰 확률이 같다니까 y, a. 이것도 표준을 시키면 자 y 마이너스 m 나누기 6이네. 예? 6. a 마이너스 m 나누기 6. 표준화 정규분포 z가 뭐 크거나 같다,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했습니다. A-M 나누기 6. 자, 그러면 이 두 개 값이 같다는 거야. 두 개 값이 같은 거예요. 예? 여기 A가 뭡니까? 2M이니까 A가 2M 넣으면 하나만 더 할까요? M 나누기 6. 이 두 개가 같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이 같다는 거를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 표준화 정규 분포가 나오면 항상 표준화 정규 분포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0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값, 6분의 m보다 클 확률하고 4-m 나누기 2가 두 개에 관련된 z 값이 같다라고 하니까 요 값이 여기에 요것보다 클 확률과 요것보다 작을 확률이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값이 이제 똑같은 값이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마이너스 6m은 4-m 나누기 2. 이 관계식에서 m은 6으로 계산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6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y 크거나 같다 9의 값은 전부 다 아니까 y 마이너스 6 나누기 표준 편차도 6 크거나 같다 9 마이너스 6 나누기 6 하면 표준화 정규 분포 z가 크거나 같다 0.51 확률과 같다. 0.5까지가 다시 한번 0.5까지가 192로, 그러니까 0.5에서 이걸 빼야지 이 값이 나오는 거죠. 0.5 마이너스 0.192로 0.308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산 속도하고 나의 계산 속도하고 비슷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눈으로 보더라도 듣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복습해보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할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 같네.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옛날에 한번 간단히 나왔네요. 아주 옛날에. 어느 해 한국, 미국,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액은 평균이 각각 80만 원, 200불, 18만 원이고 표준 편차는 각각 10만 원, 300불, 2만 5천 엔인 정규 분포를 한다고 한다. 뭐 이게 정규 분포 한다고 하면 이제 잠깐 써봐야죠. 어떻게 쓸까요? X라고 할까요? 한국 X 정규 분포. 80만 원에 10만 원 제곱. 그렇죠? 표준 편차. 미국 정규 분포하고 2,000불, 300불 표준 편차 제곱. G 정규 분포하고 1번 18만 원 2만 5천 위엔, 이엔, N. 이런 분포를 한다. 위 3교에서 인물을 한 명씩 뽑힌 대졸 신입사원 ABC의 월급이 94만 원, 2,250불, 21만이라고 할 때 각각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순서를 매기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이런 문제 유형 표준화시키는 표준화는 꼭 정규분포에서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규분포에서만 시키는 거는 아닌
근데 이렇게 이건 아주 단순하게 여기 정규분포 한다고 표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규분포가 된 거고, 단순히 그냥 어떤 분포를 한다라고 해도 이 문제는 유효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우리 한국에서 신입사원, 신입사원의 표준화 점수는 94 마이너스 80. 그 집단의 평균을 뺀 거고 그 집단의 표준 편차를 나눈 거야. 그래서 1.4가 됩니다. B, 미국인은 2250에서 2000 빼고 나누기 300은 30분의 25에서 6분의 5. C는 일본인 21만 엔 빼기 그 평균 18 나누기 2.5 하면 25분의 30, 5분의 6. 그래서 1.2. 이 표준화된 값이 큰 것이 상대적으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A, C, B가 됩니다. 항상 표준화는 이런 용도로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이 됩니다. 표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단위가 없어져. 여기 원 단위, 여기는 뭐 지금 현재 만원 단위인데, 만원 단위, 이쪽 아래도 만원 단위. 그렇죠? 만원. 단위가 없어져요. 여기는 불, 이것도 불. 그래서 분자, 분모가 각각 단위가 불이기 때문에, 달러이기 때문에 그 단위가 없어져서 단위가 없어지는 6.5가 계산된 거고, 마찬가지 C도 N이라는 일본 단위, 일본화 단위가 각각 없어진다.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것도 뭐 좀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으니까 뭐 4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X는 정규분포에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야. Y도 정규분포에 평균은 M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야. 그죠? X와 Y가 이거일 때 이 조건을 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딴 거 알려진 거는 X의 평균과 분산이 알려져 있는 거고 Y의 그것은 모르는데, 그래서 Y에 대한 8 더하기 3분의 시그마 보다 Y가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표준화 정규분포는 주어졌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저 확률을 한번 구해보죠. 여기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값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표준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미지수에 해당되는 평균 M이나 시그마, 표준 편차는 나타나겠지만 한번 일단 그 관계식을 우리는 여기서 표준화를 시키면 X를 표준화시키면 X 빼기 8 나누기 3이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 똑같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4 빼기 8 나누기 3. 오른쪽도 8에 대해서도 8 빼기 8 나누기 3. 그렇죠? 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을 y가. 그럼 저것도 이것만 표준화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y도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다. y는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그러니까 8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8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이게 뭐래요? 0.5래요. 네. 자, 저것이 0.5다. 근데 이쪽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G 0 더하기 G 8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가 0.5라는 거죠. 네. 자, 두 개의 확률의 합이 0.5가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마이너스 3분의 4야. 요게.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0까지의 면적과 무엇보다 크다예요. 이거는 무엇보다 크다니까 예. 요 면적은 요 면적과 같죠? 그렇죠? 그런데 z가 8-m 나누기 시그마보다 클 확률하고 합하니까 0.5래요. 자,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 관계식에서 8-m 나누기 시그마는 3분의 4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요게 3분의 4 이하야 된다고. 0.5가 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24 마이너스 3m은 4 시그마가 됩니다. 하나 관계식을 일단 얻었어. m과 시그마에 대한 관계식. 예.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이거 하나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작업을 그냥 들어가 봐야죠. y는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를 표준화를 시키면 이제 표준화 y에 대한 표준화 그냥 g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정리 좀 하면 g 식이 좀 복잡하니까 계산에 틀리지만 마십시오. 3분의 24 더하기 2 시그마 마이너스 3m이네. 네. 그러면 g 작거나 같기를 24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3m 나누기 3 시그마는 g 작거나 같기를 요 관계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 관계가 딱 요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6 시그마 5 3 시그마. 그러면 g가 2.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2.0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거는 0에서 여기가 2고 이것보다 이런 경우에 항상 그때그때마다 표준화 정규 분포를 엉터리라도 그려서 보십시오. 요거 구하라는 거야. 빗급진 부분. 그러니까 0.5 반쪽 0.5 여기서부터 2까지가 4 772 그러므로 0.9772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비교적 평이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것이 한 개뿐이야. 한 개뿐이기 때문에 미지수, m, 시그마 이걸 다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어진 식은 하나고 미지수는 지금 2개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인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의 그 미지수끼리의 관계식을 얻었는데 다행히도 이 구하라는 확률 안에 이 형태가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좀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가 갖는 값의 범위가 x는 0에서 6까지, y도 0에서 6까지. 여기가 6이에요. 여기가 3이고. 그리고 이 높이가 4분의 1입니다. 이게 주어져 있는 값들이에요. x와 y 둘 다 0부터 6 사이까지 값을 갖고 x와 y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 gx이다. 확률 변수 x의 그래프는 이것과 같다. 확률 변수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미심적 때문에 미심적인 것이 여기 사실은 이 값이 y가 돼야 y의 확률 밀도 함수로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x라고 썼습니다.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y라고 써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수능 시험 문제를 내가 뭐 이거 틀리게 냈네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자, x가 0과 6 사이 모든 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 어떤 이제 gy라고 표현이 됐어야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x라고 그냥 쓴 것 같아요. 두 개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 높이죠. 높이의 합은 k는 어떤 값이다를 만족시킬 때 y 6k와 15k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렇죠? 뭐 PQ를 구하라는 게 확률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풀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주어졌다. 그러면 0부터 6까지 fx 더하기 gx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k가 돼야죠. 그렇죠? 이거 적분하면 k가 돼야 돼. 미안합니다. 2가 돼야 돼. 2. 그렇죠? 여기서 실언을 했네. 0부터 6까지 fx dx 0부터 6까지 gx dx. 아마 이런 적분 때문에 여기 gx라고 편의를 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1. 그렇죠? 1. 네. 그래서 합은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값이 항상 k라면서요. 그래서 k에 dx 0부터 6까지 하면 당연히 kx에 0부터 6까지니까 6k가 돼. 그래서 6k가 2라는 이야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k는 3분의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3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fx는 그런 어떤 함수일까 한번 살펴보죠. 12분의 1 x야. 언제?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4분의 1 x가 3과 5 사이에 있을 때. 3과 5 사이에 있을 때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이요. x가 5와 6 사이에 있을 때. 이런 그 fx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 확률 밀도 함수의 합은 항상 k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k 값을 이제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gy를 이제 찾으면 돼.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3분의 1 빼기 fx. 그렇죠? 여기 y라고 써야 되겠네. y에 대한 거니까. 0과 3 사이에서. 그 다음에 3과 5 사이에서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3과 y가 5 사이에 있을 때. 또 3분의 1 빼기 fx는 빼기니까 더하기 4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은 여기 등호 붙이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0부터 6 사이에 그것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y에 대한 밀도 함수를 한번 그려봐야죠. 그렇죠? 1, 2, 3, 4, 5, 6까지 y에 대한 이게 이제 gy가 되는 거고 0과 2 사이일 때
12분의 1 y 마이너스 12분의 1 y 플러스 3분의 1. 3분의 1을 끊으면서 12분의 1. 좀 쉽지가 않습니다. 0과 3 사이일 때. 3과 5 사이일 때. 3, 4, 5 사이일 때 12분의 1이죠. 이 높이가 12분의 1. 5. 5와 6 사이에 있을 때 4분의 y 마이너스 6분의 7. 이거는 4분의 1 y 마이너스 6분의 7. 그래서 이것이 6일 때 여기에 오게 됩니다. 이 높이는 3분의 1이야. 그래프가 뭐 균형 잡힌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고 이제 주어진 그러니까 p UKY가 15K 이거는 결국 2에서 5까지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5까지 여기까지 이 면적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예. 뭐 그렇게 까다롭지만 면적만 구하면 됩니다. 요 면적에다가 이 사각형 면적을 합하겠습니다. 그거는 6분의 1에 12분의 1 높이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므로 그리고 3 곱하기 이게 3 곱하기 높이 12분의 1 그래서 정리하면 24분의 7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면적이 1이 된다. 그런데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의 합이 K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것의 적분값은 1, 이것의 적분값도 1, 그래서 합이 2. K에 대해서 적분한 것은 6K. 그래서 6K는 2. 여기서 K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키입니다. 키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밀도함수죠 지금. 그래서 뭐 면적을 구하는 거 적분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K가 3분의 1로 구해졌으니까 2와 5 사이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는 알겠다. 그러면 GX가 뭔가 즉 GY,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를 찾기 위한 과정이 fx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fx는 여기 값이 이제 나타나 있으니까 fx가. 예, 그래서 문제 해결을 면적을 구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까다로운 뭐 두어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좀 까다롭게 만들어진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네요.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이 문제까지 다루는 바람에 길어졌는데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표본평균의 분포와 추정에 관련된 소위 통계 부분이야. 그 부분이 진짜 통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